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그 결과가 담긴 문건을 광주 MBC가 입수했습니다. 결론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유역위원 37명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죽산보는 존치보다는 해체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위로 드러난 부분만 해체하는 것보다 바닥까지 해체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탄력적으로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존치하자는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지난해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권고안과도 일치합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는데 보처리 시 농번기 용수 공급 등의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영산강의 승천보, 죽산보를 어떻게 할 건가, 가장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논의를 하는 거고. 유역위는 오는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광주, 전남, 전북 등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위원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했습니다.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을 집중적으로 챙겨 민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우선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줄지어 모였습니다. 호남 동행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원내 의원 개개인이 호남의 제2지역구 하나씩을 배정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의 경우 3선에 하태경, 장제원, 윤영석, 이채익, 윤재옥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은혜, 김예지, 김용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전남 시군 단위별로 김기현, 배현진, 김웅 의원 등이 제2지역구를 이런저런 인연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국민통합과 호남 끌어안기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호남 지역을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제2지역구를 배정한 것은 호남 민심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을 끌어안고 등 돌린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추스려서 제도약의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보가 호남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에서 실질적으로 호남을 챙기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대호남 의제, 정책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가 여부가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호남 포용 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을 민주당이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과소평가할 경우 중도층의 이탈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작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요. 전남 지자체들의 이전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의 반발이 인접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년여에 걸친 고흥만 이론 바다의 매립 공사를 통해 지난 2008년 완공된 2,970만 제곱미터 면적의 고흥만 간척지. 국방부가 이곳 고흥만 간척지 일원 1,150만 제곱미터 면적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이 자치단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송기근 공군수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군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보험을 추가로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범국민 대책위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대응 TF를 각각 구성하고 기관 사회단체 범국민 연대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시와 보성군, 장흥군 등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량만권 자치단체와의 연대도 긍정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00여 명 지역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11개 현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 처리를 요구하는 공군과 인접 시군들의 반발 수위는 앞으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김용록 전남지사가 지역사회 전체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통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과감한 지방 분권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브룩스 선수가 가족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어젯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가을 야구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다행히 아들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에 동료 선수들도 쾌유를 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9월 4경기에서 4승 무패,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전체 투수 가운데 1위. 리그 최정상의 투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기아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선발진은 양현종과 간용 등 기존 4명과 함께 상황에 따른 투수 기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 a manager, you don't want your players to try to do too much, to try to pick up for Brooksy not being here. But as a group, we can do it together. 앞문도 문제지만 마운드 뒷문도 불안한 흐름입니다. 전상현의 공백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박준표도 전반기만큼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마운드 악재가 겹친 기아는 가을 야구 참가를 장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아 선수단은 야구 이상의 가치에 무게를 뒀습니다. 모자와 유니폼, 글러브 등 각자 새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브룩스 가족들의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브룩스와 가족들도 SNS를 통해 아들의 수술이 잘 됐다며 구단과 야구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Oftentimes, baseball is interrupted by things, and the fact that everybody can support him is wonderful.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고비에서 브룩스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각자의 마음을 담아 새긴 문구는 브룩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이자 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6월 철거가 시작된 백운고가 차도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상판 구조물이 어젯밤 철거됐는데요. 31년간 교통의 중심이었던 백운고가의 마지막 모습을 김상배 기자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요즘 남쪽 바다는 물반 조기 반이라고 합니다. 어선 한 척이 많게는 3억 원 이상의 어획고를 올릴 정도로 풍어라는데요. 추석을 앞둔 항구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척의 조기잡이 어선들이 오가는 목포 수협 위판장입니다. 크기별로 나누는 선별대마다 갓 잡아온 조기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모처럼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조기가 좀 많이 나가지고 요즘은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 조업에 잡은 고기는 508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 척이 많게는 3억 원 이상 위판고를 기록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잡히다 보니 조업 도중 두세 차례씩 입항해 조기를 풀어놓고 출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기 풍어 속의 가격은 100마리 한 상자에 최고 60만 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많은 물량이 이렇게 이제 또 반입이 되다 보니까 일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조업 상황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모처럼 맞은 이 풍어기에 관리를 잘해서 또 다른 가을 대표 어종인 갈치 어획량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남녘 항구는 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에서 정성택 전 학생처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오늘 오후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정성택 후보가 704표를 획득해 662표에 그친 김영만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측은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차기 총장 1순위 후보로 정성택 교수를, 2순위 후보로는 김영만 교수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광주 모 대학의 행정실과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출석 현황과 시험평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당 교수가 출석률이 낮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높은 성적을 줬다는 의혹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교사 보복 해임 논란과 관련해 명진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명진고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해임된 손모 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국회 교육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손 교사를 해임했고 손 교사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에도 허 전 회장이 출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병이 악화됐다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첫 재판 이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전과자가 고흥의 한 마을 이장에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A면의 한 마을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한 B씨를 총회를 통해 이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올해 초 이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흥구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형 집행이 완료돼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원회가 오는 2022년 문을 열 대학의 명칭의 최종 후보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한전공대 추진위는 이 같은 대학의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명칭은 한전 영문명인 캡코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캡텍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공대 추진위는 학교의 연구활동과 목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징 이미지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문을 여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 규모가 45명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청장과 본부장을 포함해 45명으로 정하고 부서는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3개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급 혹은 2급에 해당하는 청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광주시청에서 파견되거나 임기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고양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감면이나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의 70% 정도를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호남대, 동신대와 광주여대 등 입학 정원 대부분을 수시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장학금을 최고 60만 원까지 내세우며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수시 전형에서 각 대학들은 현장 입학 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